오늘 참 희한한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 이슈 중에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뭐 이미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다시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냐. 그런데 뭐 나가갖고 성과가 있으면 또 괜찮아. 근데 성과도 없어. 그래서 비판이 많았죠. 비판이 많았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나가, 끊임없이. 근데 비판이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는 거야? 국민들 의식 속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슨 순방 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행 가는 것 같잖아, 느낌이. 응? 국민 돈으로 여행 가는 것 같잖아. 기분이 나빠. 돈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정부들보다 2배 이상 돈을 쓴 거 아니에요. 2배 이상. 부산 엑스포 핑계로. 근데 부산 엑스포 결과는 참담했고,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 이거는 이제 영국 순방, 영국에도 국빈방문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국빈방문 가기 전에 지금 국내 분위기가 대통령 순방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시 이도운 대변인이 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순방 효과가 54억 달러래요.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요 7조입니다. 7조. 대통령이 해외 다니면서 너무 잘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게 54억 달러. 7조. 대통령이 돈을 벌어오른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 대통령 순방비 250억에 이번에 예비비 300억 더 추가해가지고 겨우 500억, 600억 썼는데 500억, 600억 쓴 다음에 지금 7조를 투자를 받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오는 건데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순방을 통해 7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비용 지출이 조금 든다고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국가적 손해다. 이 투자는 누가 한 거냐면요. 미국 기업들. GM, 듀폼, 또 IMC, 에코랩이 투자했는데 이 기사를 잘 보지요? 그러면은 54억 달러도 거짓말이에요. 얼마 투자한 거냐면 1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이 기사 보면은 많은 기사들이 이도훈이가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7조 투자 받았어요 하니까 그대로 쓰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투자받은 돈은 얼마냐면 1조 5천억 11억 6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왜 7조가 나왔냐? 이렇게 투자하면은 앞으로 연간 4조 5천억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된다면서 이런 기대까지 포함해가지고 7조인 거예요. 그냥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54억 달러는 바람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믿자고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어. 그래, 우리가 윤석열이 7조 받았다고 쳐. 근데 문제는 이 19일 날 대통령실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16일 날 미국 백악관이 먼저 기자회견 했죠. 백악관이 신나갖고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9조 넘게 지금 투자를 유치했다. 259조.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 72조를 누가 하냐? 한국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볼까요? 백악관은 뭐라고 하냐? 아태 지역에서 유의미한 투자가 있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태 지역 기반을 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그 중에 4분의 1이 넘는 555억 달러, 7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한테 1조 5천억 투자한다고, 혹은 7조 원 투자한다고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얼마? 7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71조 원을. 이게 자랑할 일이야? 한심한 새끼들. 근데 이렇게 떠들고 나서, 우리가 7조 원 유치했습니다, 떠들고 나서 바로 어디로 왔습니까? 영국. 영국에 가갖고 국빈방문했죠. 그래서 아주 뭐 자기가 영국에서 엄청 대우받았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미국한테 71조 원 퍼주고 영국 가서 국빈방문 받으면서 얼마 퍼주고 왔습니까?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야. 동반자. 원더풀. 그런 말 하죠. 한국이 영국에 34조 원 신규 투자 하기로 했어요. 34조 원. 근데 사실 내용을 더 들어가 보죠. 34조 원이 아니야. 더 많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리시 수낙 총리가 하는 얘기예요. 총리가 뭐라고 하냐? 한국과 영국은 앞으로 동반자래요. 동반자. 당연한 동반자. 그러면서 뭘 했냐? 다우닝가 합의를 했대. 다우닝가 합의. 그 합의는 어떤 합의냐? 양국 간에 210억 파운드를 투자를 했다. 그게 얼마야? 33조 8천억.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33조를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하냐? 영국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대박, 씨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사업들 다 죽여버리고 있으면서 영국 가갖고 영국의 재생에너지 설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얼마? 33조 원을 지금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국 투자 잘해줘. 영국 50년에 아리백 해야 되는데 리백 못하면 어떡해. 영국 재생에너지 없으면 리백 못하잖아. 리백 달성 못하잖아. 그럼 큰일 나지. 그래갖고 우리가 33조 원 투자할게.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양광 사업들 다 그냥 아예 씨를 말리고 있잖아. 그리고 오로지 원전만 외치고 있잖아.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신규 투자와 추가에 얼마? 300억 파운드, 4조 8천억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우리가 영국에 34조라고 했지만 34조가 아닙니다. 38조. 8조. 4조가 작은 돈이야? 작은 돈이야? 38조를 지금 투자하기로 하고 영국 왕 만나고 온 거예요. 참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도대체 나가서 뭘 한 거야? 도대체. 그리고 프랑스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엑스포 결과가 나왔죠.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은 이 모든 윤석열의 행위가 아마 사람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많이 다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엑스포 했더니 그 결과가 어때? 참담하죠. 참담해. 차라리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표가 훨씬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돈 쓰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몇 표였죠? 29표였나? 어떻게 29표밖에 안 나와?
한심하죠. 그래 놓고 요번에 또 나갔죠. 또 나갔어.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 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네덜란드가 이제 금년 들어갖고 마지막 해외 순방 아닙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가갖고 뭐 하나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져와야 돼. 그런데 윤석열이 요번에 네덜란드 가갖고요. 한 방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 이거는 작은 거 아니에요. 뭐냐면 ASML. ASML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기업. 이 장비 기업과 삼성이 1조 투자해갖고 화성에 R&D 센터를 짓겠다는 거야. 1조면 얼마 안 되죠. 삼성과 ASML에 화성에 R&D 센터 짓는 거, 이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까지는 돈. 이까지는 1조는 중요하지 않아. 1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1조도 다 ASML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7,200억인가? 삼성이 7,000억. ASML이 3,000억 정도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ASML이 최초로 해외에 R&D 센터를 짓는 거예요. ASML의 R&D 센터는 다른 나라에 없어. 다른 나라에 없고 지금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성에 짓겠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좀 박수를 받을 만한 거예요. 박수를 받을 만한 거. 이러면은 대만 TSMC라든가 미국 인텔하고 경쟁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ASML이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니야. 뭘 짓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노광 장비. 하이 NA EUV 노광 장비라는 거. 앞에 이 시설 보이죠? 이거를 지금 국내에다가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노광 장비. 노광 장비가 뭐냐면요. 지금 바이든이 앞에 보이는 그 페이퍼 있잖아요. 이거 막 흔들었잖아. 이 페이퍼. 요 페이퍼가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 아닙니까? 그쵸? 전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게 그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페이퍼란 말이에요. 이 페이퍼 위에 아주 작은 회로를 이 실리콘 웨이퍼에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노광, 리소그래피, 노광이라고 해요. 노광. 이게 노광이야, 노광. 이 페이퍼에다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뭡니까? 그리는 거, 표시하는 거. 이게 노광이야. 그런데 EUV가 뭐냐면 섬세하게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뭘로 하냐면 빛으로 하잖아요. 빛으로. 그래서 요 아까 기기 안에 보면은 요 설비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아까 페이퍼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그리는 거야. 이게 엄청난 작업이래.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작업.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 노광 설비를 우리나라에 하겠다는 거죠. 이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보이죠? 이게 여기야. 여기서 이렇게 자외선인가 빛인가 이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힘드네. 문과가 이런 거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 나도 이거 설명하려고 대충 봤는데, 아마 이과 유튜버가 했으면 열심히 잘했을 텐데, 전 문과니까 잘 몰라요. 대충 그냥 이런 거래요. 이런 거래. 원리가. 대단한 거래요, 이게. 근데 이거를 ASML이 어떤 해외에도
이 공장을 지은 적이 없는데 이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처음 한 거니까 삼성과 함께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박수 쳐. 이거는 박수를 칠 만한 거야. 아 윤석열 요번에 가갖고 이거 했다라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 아 윤석열 짱 이렇게. 야 그런데 한 달 전에 이게 윤석열 가는 바람에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삼성이 정부와 관계없이 이미 한 달 전에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경향신문 기사 볼까요? 11월 15일 기사, 지난달 기사예요. 슈퍼을 ASML 화성 공장 첫 삽 5년간 2,400억 투자 1조가 아니야. 지금 난 참 이 기사 새끼들이 웃겨 죽겠어요. 같이 순방 가갖고 이 새끼들이 윤석열 이 해외 투자 받았다를 막 해주고 싶으니까 1조 투자. 뭐가 1조 투자야? 삼성이 내는 돈은 빼야지. ASML이 투자하는 게 얼마냐? 2,400억 5년간 1조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지난달에 나온 기사야. 다 끝난 거야. 윤석열 가갖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사 한번 볼까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경기 화성에 부품을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센터 등을 짓는다. 이미 지난달에 기사가 났어요. 이미 다 계약이 끝난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네덜란드 가갖고 마치 윤석열 지가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슈킹이에요, 슈킹. 이런 게 슈킹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슈킹이 뭡니까, 슈킹? 남의 돈 가로채는 거. 이걸 슈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수금인데, 수금을 이제 일본어로 발음했을 때 슈킹이라고 하잖아요. 돈 가로채는 거. 이게 슈킹이야. 이건 뭡니까? 삼성이 한 성과를 가로채는 거 아니야. 해외 순방 슈킹.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니, 이 정부는 해외 나가갖고 기업들을 위해서 무슨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의 성과를 그냥 슈킹을 해, 막.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근데 오늘 조선일보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사. 지금 윤석열이가 해외 순방 다니면서 지가 영업사원, 대한민국 1년 영업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갖고 결국 어떻게 됐냐? 단독. 우리가 중국한테 31년 만에 첫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한국이 그 중국한테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매달 이야기였고 요번 이제 연말이니까 딱 했는데 금년도 2023년이 대한민국이 31년 만에 중국한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 수입품과 수출품 딱 비교해가지고 원래는 마이너스가 없었거든. 그래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는데 이번에는 적자. 근데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자가? 뭐 거의 0에서 뭐 조금 떨어졌나?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냐? 마이너스 180억 달러. 180억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23조. 23조. 문재인 정부 때 556억 달러까지 무역 흑자였어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한 거를 빼가지고 딱 남은 거. 그게 실제
무역만 한 거는 훨씬 많지. 근데 우리가 중국한테 수입도 하니까 그 수출과 수입 빼가지고 우리가 번 돈, 순수하게 번 돈이 얼마였냐? 문재인 정부 때 556억 달러, 72조. 중국으로만 72조였다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보세요. 뚝뚝 떨어지는 거. 결국 금년에 마이너스 23조. 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6가지. 하나는 뭐 자금 능력이 향상된 중국. 우리가 원래 중간재를 중국에 딱 수출하면 중국이 이 중간재를 가공해서 세계 시장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수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있죠. 이건 실제 맞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반중국 외치니까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게 아니고 그게 크죠. 근데 그거 무시 못하죠.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된 거에 대해서 이유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한테 중간재를 의존하던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중국이 웬만한 거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한국이 2차 전지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2차 전지를 위한 수입품이 늘어나는 거죠. 아주 필수적인 소재, 또 광물을 중국에서 우리가 많이 사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갖고 오는 수입이 늘었어. 굉장히.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좀 줄었고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와야 할 거는 많아진 거죠. 또 반도체 수출이 지금 뭐 감소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도 첫 번째와 비슷한데 중국의 산업 구조가 좀 변화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우리한테 중간재 그 수입해서 가공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기술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져 갖고 중국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구조로 변화가 된 거죠. 또 상품 경쟁의 다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판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화장품 그런 게 많이 팔렸는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아주 고급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거 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지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우리가 중국 가서 수입하는 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중국한테 팔고 있는 건 줄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실제 있는 거고 그것만 있는 겁니까?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금년 초부터 지금 중국에 대한 적자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MBC 주저앉는 대중무역 이제 최대 적자. 7월 달에 한겨레 9개월째 적자 늦빠진 대중국 무역 정부는 무대책. 아니 물론 시장 상황이 변했고 중국 상황이 변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려면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기업들한테 무조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려면요 왜 순방 다닐 때 기업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다녀? 왜? 해외 순방뿐만이 아니라 부산 가갖고 떡볶이 처먹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왜 데리고 다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기업들을 부르면서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 뭔가 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 그게 반대지요. 지들이 못하는 걸 기업들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이번에 갖고 온 성과가 지가 한 게 아니고 다 삼성이 해놓은 거 지가 슈킹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중무역 관련해갖고 적자 나는 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오히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중국 수출 호황 끝났다.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경제 수석이라는 새끼가 최상무 이런 새끼가 지금 또 기재부 장관 하겠다고 지금 나대고 있는 거죠. 중국 수출 끝났어. 그따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우리 관계가 더 멀어지게만 하고 있는 거죠. 야, 아니 지가 진짜로 영업사원이면은 지금 제일 먼저 중국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 시장? 예? 지금 미국에서 뭐 투자 받아왔다. 근데 뻥튀기 쳐갖고 뭐 7조 원? 했다고 쳐. 그까진 7조. 지금 외국에서 투자 몇 조 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대중무역, 문재인 정부 때 중국에서 벌어둔 돈이 한 해에 70조야, 70조. 근데 지금 그거 다 사라지고 지금 마이너스 20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외에서 1조, 2조 투자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을 이렇게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황당한 거예요. 진짜로 윤석열한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임기가 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3년 안에 대한민국이 나만 알까? 정말 진지하게 걱정이 돼요. 진지하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게 윤석열의 해외 순방 관련된 슈킹 이슈였습니다.